기사님! 기사님! 내가 네 아버지야. 미안하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박동수, 62의 남자입니다. 좁은 거실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흘러나오지만 동수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입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벽, 낡은 소파, 먼지 쌓인 선반. 이 집은 오래전부터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 구석에는 빈 소주병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네. 내일도 똑같겠지. 동수는 중얼거리며 잔을 비웁니다. 무료한 일상입니다. 아무 의미도 목표도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동수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일어납니다. 요즘 누가 집에 찾아와. 문을 엽니다. 젊은 택배기사가 서 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깔끔한 인상이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느낌입니다. 박동수 씨 맞으시죠? 기사가 묻습니다. 동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런데요? 기사는 손에 든 상자를 내밉니다. 택배입니다. 꼭 직접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습니다. 동수는 상자를 받아들며 송장을 힐끗 봅니다. 수신인 박동수, 발신인 정민. 동수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립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정민이 라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기사는 표정 없이 대답합니다. 네. 확인하셨으면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동수는 펜을 받아들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기사의 얼굴을 다시 쳐다봅니다. 눈매가, 코가, 입매가 모두 낯익습니다. 이 눈, 분명 어디서. 기사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슬픔? 원망? 동수는 알 수 없습니다. 사인을 마칩니다. 기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기사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동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뭔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는 곧 골목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동수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탁자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정민이라. 정민. 그 이름이 자꾸만 입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동수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젊은 동수가 어린 아들을 안고 웃고 있습니다. 4살쯤 된 아이입니다. 아내 순애가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여보, 정민이가 아빠 닮아서 눈이 똑같아요. 동수는 고개를 흔듭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아냐, 그럴 리 없어.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동수는 상자를 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돕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끄고 소주를 따르고 다시 상자를 봅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십니다. 2잔 마십니다. 하지만 상자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립니다. 밤 10시, 어둑한 방 안. 동수는 결국 상자 앞에 앉습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제발, 아니길.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벗깁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상자가 천천히 열립니다. 낡은 아기 사진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흑백 사진, 테두리가 바래고 구겨진 사진입니다. 동수는 사진을 집어듭니다. 손이 더욱 떨립니다. 사진 속 아기, 정민입니다. 어린 정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출생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름 박정민, 부 박동수, 모 김순애. 동수의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은색 반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동수는 반지를 집어듭니다. 이 반지, 동수가 결혼할 때 꼈던 반지입니다. 20년 전 동수가 집을 떠날 때 벗어놓고 간 바로 그 반지입니다. 손가락에 끼워 봅니다. 딱 맞습니다. 이걸 왜? 순애가.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보입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 순간 동수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민이, 내 아들, 내 아들이었어. 동수는 편지를 꺼내지 못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눈물이 봉투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동수는 상자를 떨어뜨립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기사가 정민이었어. 내 아들이었어. 동수는 급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맨발입니다. 신발 신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골목길로 뛰어나갑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 멀리 택배 트럭이 보입니다. 기사가 트럭 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숨을 헐떡이며 달립니다.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기사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표정 없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눈가가 살짝 붉습니다. 왜 그러세요? 기사가 묻습니다. 차갑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름이 정민이라고 했죠? 기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동수는 한 발 다가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럼 어머니는 순애, 김순애 씨? 기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무릎이 꺾입니다. 그대로 기사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습니다. 가슴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야. 미안하다. 미안해. 동수는 울먹입니다. 손을 뻗어 기사의 옷자락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한 발 물러섭니다. 차갑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정적이 흐릅니다. 바람만 지나갑니다. 기사 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동수는 고개를 듭니다. 정민을 봅니다.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차가움입니다. 정민아, 제발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도 차갑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저 무릎 꿇은 채 정민을 바라볼 뿐입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동수 앞 바닥에 놓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동수의 손이 떨립니다. 순애가 돌아가셨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석 달 전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동수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안 돼. 안 돼. 정민은 봉투를 동수 앞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대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민아, 내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한 번만 만나줘. 정적이 흐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정민은 천천히 트럭으로 향합니다. 동수는 외칩니다. 정민아, 정민아. 정민은 멈춰섭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뒷모습으로 말합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동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살아보려고요. 트럭 시동이 걸립니다. 천천히 멀어지는 트럭. 동수는 무릎 꿇은 채 울부짖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민아. 비가 내립니다. 동수는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쥐어져 있습니다. 순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동수는 하늘을 봅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순애야 미안해. 정민아 미안해. 가로등 불빛만이 동수를 비추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처량합니다. 다음 날 새벽, 동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자 옆에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동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열지 못한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순애가 남긴 편지입니다. 동수는 그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잡기 직전에 손을 거둡니다. 아직은. 동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텅 빈 눈동자. 낯선 자신의 모습입니다. 커피를 끓이려다가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립니다. 컵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콰당. 동수는 그 소리에 움찔합니다.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과거가 떠오릅니다. 비슷한 소리, 깨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20년 전 그날로 동수는 35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애와 결혼한 지 5년 정민이가 4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가게는 잘 돌아갔고 아내는 웃었고 아들은 건강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중국집. 여보, 오늘 정민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순애가 웃으며 상장을 보여줍니다. 동수는 정민이를 안아 올립니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아빠가 자장면 사줄까? 정민이가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식구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정민이는 면을 후루룩 먹으며 옷에 짜장을 묻혔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정민이 입가를 닦아줍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동수는 외상값 2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대형 프린트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작은 인쇄소는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동수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동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정민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지친 얼굴로 동수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갚으면 돼요. 순애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순애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무능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동수는 문 앞에 섭니다. 숨을 죽입니다. 박동수 씨, 계시죠? 문 여세요. 채권자들의 목소리입니다. 3명입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요. 이번 달 이자라도 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 겁니까? 다음 주까지 못 갚으시면 가게 넘어갑니다. 아시죠? 동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쪽 방에서 정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으앙, 엄마 무서워. 순애가 정민이를 꼭 안고 있습니다. 방문 틈새로 채권자들이 보입니다. 정민이는 떨고 있습니다. 아저씨들, 왜 소리 질러요? 정민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집안을 둘러봅니다. 여기 팔만한 게 있나 보자. 안 됩니다. 제발. 동수가 막아섭니다. 채권자가 동수를 밀칩니다. 비켜요. 돈 못 갚으면 이것들이라도 가져가야죠. 순애가 정민이를 안고 방에서 나옵니다. 제발. 아이 앞에서는 제발. 순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민이는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다음 주까지요. 기억하세요. 쾅! 문이 닫힙니다.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침묵입니다. 순애는 정민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동수는 거실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미안해. 미안해. 동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옆에서 순애가 자고 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순애도 울고 있다는 걸 동수는 압니다. 동수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정민이 방으로 갑니다. 문을 살짝 엽니다. 정민이가 자고 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동수는 무릎을 꿇고 정민이를 바라봅니다. 미안하다, 정민아. 아빠가 무능해서. 정민이가 자면서 중얼거립니다. 아빠, 아빠.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행복해라. 아빠 없이도 행복해라. 동수는 일어납니다. 방을 나옵니다. 거실로 갑니다. 동수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뺍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뺍니다. 은색 반지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입니다. 동수는 반지를 만집니다. 이 반지를 끼던 날을 떠올립니다. 순애가 웃으며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날을. 여보, 평생 함께해요. 순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동수는 반지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습니다. 이제 나 없이 살아주세요. 빚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글씨가 떨립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집니다. 동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정민이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동수는 그 그림을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볼 수 없습니다. 코트를 입습니다. 문을 엽니다. 밖은 춥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수는 한 발 내딛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저 안에 자신의 전부가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돌아가면 또 무너질 것 같으니까. 동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깨진 컵 조각들이 발밑에 흩어져 있습니다. 과거가 너무 선명합니다.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동수는 중얼거립니다. 조각들을 하나씩 줍습니다. 손이 베입니다.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집을 나선 후 동수는 떠돌았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족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정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언제 와? 정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15년, 20년. 동수는 늙었습니다. 혼자 늙었습니다. 의미 없이 늙었습니다. 동수는 손에 박힌 유리 조각을 빼냅니다. 피가 더 흐릅니다. 피를 보며 생각합니다. 난 살아있긴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가? 동수는 바닥에 유리 조각을 모두 치웁니다. 손을 씻고 밴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순애의 편지입니다. 동수는 봉투를 집어듭니다. 순애의 글씨입니다.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입니다. 순애야, 나 이제 이 편지 읽어도 되겠니?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옵니다. 동수는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칩니다. 동수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정민이가 약속을 지킨 거겠죠. 순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어요. 매일 밤 울었고 정민이한테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그 아이 눈빛이 당신과 똑같다는 걸. 동수는 편지를 멈춥니다. 숨이 막힙니다. 정민이도 힘들 때면 혼자 견뎌요. 아무한테 도움 안 청하고 그냥 참아요. 당신처럼요. 그래서 알았어요. 당신도 그때 혼자 견디다 무너졌던 거였구나. 동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리 내어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순애야. 편지는 계속됩니다. 이 반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끼워준 거예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버리지 못했어요. 정민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우릴 사랑했던 증거야. 동수는 상자 속 반지를 다시 집어듭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웁니다. 딱 맞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딱 맞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였던 그 시간을요. 마이너스 순애. 동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침 해가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동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납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수에게 이 하루는 2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의 연속입니다. 순애야, 정민아, 용서해줘. 제발. 동수는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라도 뭘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지나갈 뿐입니다. 동수는 집 앞 거울을 봅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머리도 빗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사흘 동안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정민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동수는 택배 상자를 다시 봅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동수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회사 번호를 찾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거기 택배 회사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박정민이라는 기사님 계신가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정민 기사님이요? 네, 계십니다. 동수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로 배송 나가시는지.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아, 그럼. 동수는 망설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제가 그분 아버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정민 씨 아버지시라고요? 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잠시만요. 보리음이 흐릅니다. 동수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고객님, 정민 씨한테 직접 여쭤봤는데요. 동수는 숨을 죽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동수는 한참을 수화기를 쥐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거부당했구나. 당연하지. 동수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듭니다.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 직접 찾아가자. 동수는 일어납니다. 택배 회사 주소를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회사는 시내에 있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입니다. 동수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지갑을 챙기고 순애의 편지를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만집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순애야, 힘 좀 줘. 동수는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먼 곳에 가는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버스가 옵니다. 동수는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풍경이 지나갑니다. 낯선 거리들입니다. 동수는 20년 동안 자신의 동네만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 후 택배 회사 앞에 도착합니다. 큰 건물입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동수는 입구로 갑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정민이가 있을까? 동수는 망설입니다. 그때 누군가 나옵니다. 젊은 기사입니다. 동수는 다가갑니다. 실례지만. 기사가 동수를 봅니다. 네. 혹시 박정민 기사님 아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정민이요? 알죠. 왜요? 지금 계신가요? 아니요. 배송 나가셨는데요. 저녁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아, 동수는 실망합니다. 기사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동수는 돌아섭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춥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저기, 정민 씨가 어떤 사람인가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기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죠. 항상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고 배송도 제일 많이 하고요. 동수는 듣습니다. 힘들어 보이던데 쉬지도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나 봐요. 그렇군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아는 분이세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 그냥 고맙습니다. 동수는 돌아섭니다. 회사를 떠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정민이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동수는 가슴이 아픕니다. 정민이가 왜 그렇게 일하는지 압니다. 혼자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어머니 병원비도 혼자 벌었을 것입니다.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동수는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동수는 주머니에서 순애의 편지를 꺼냅니다. 다시 읽습니다. 정민이도 힘들 때면 혼자 견뎌요. 이 문장이 가슴에 박힙니다. 정민이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혼자 견디다 무너지는 것을. 동수는 편지를 접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매일 와야겠어. 정민이가 날 받아줄 때까지. 동수는 일어납니다. 회사를 다시 봅니다. 내일 또 오겠다고. 모레도 오겠다고. 정민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오겠다고.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동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순애야, 정민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버스는 집으로 향합니다. 동수는 생각합니다. 말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에 도착합니다. 동수는 현관문을 엽니다. 텅 빈 집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동수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민이를 되찾는 것. 동수는 탁자에 앉습니다. 메모지를 꺼냅니다. 적습니다. 내일 할 일 택배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정민이 만나면 사과하기. 메모를 적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동수는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습니다. 건강해야 정민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됩니다. 동수는 잠자리에 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정민이를 만날 수 있을까? 정민이가 자신을 봐줄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동수는 기도합니다. 순애에게, 하늘에게, 누구에게라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입니다. 희망이 있는 잠입니다. 동수는 일주일 동안 매일 택배 회사 앞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배송 나가셨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정민이가 동수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당연합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를 누가 반갑게 맞겠습니까? 어제 저녁 동수는 택배회사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정민 씨한테 전해주세요. 어머니 묘소라도 알려달라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마음대로. 제발입니다. 아버지가 아내 묘라도 찾아뵙게 해주세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이에게서였습니다.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동수는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순애에게 돌려드릴 반지입니다. 버스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동수는 긴장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0년 만에 순애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공동묘지 입구가 보입니다. 동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동수는 문자로 받은 구역 번호를 확인하며 걷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동수는 멈춰섭니다. 앞에 작은 비석이 보입니다. 고 김순의 묘지. 동수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한 발 다가갑니다. 또 한 발. 비석 앞에 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순애야, 나야, 동수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동수는 국화를 비석 앞에 놓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습니다.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왔어. 눈물이 흐릅니다. 동수는 비석을 꼭 안습니다. 얼굴을 비석에 댑니다. 너무 늦었지.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동수는 울먹입니다. 주변은 고요합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내 편지 받았어. 날 용서했다고 했더라. 어떻게 날 용서할 수 있었어? 동수는 가방에서 반지를 꺼냅니다. 비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햇살이 반지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이거 돌려줄게. 내가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수는 비석에 이마를 댑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정민이, 잘 컸더라. 내가 정말 잘 키웠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병원비도 혼자 벌었다며.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옆에서 손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동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정민이가 서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에 국화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입니다. 오셨군요. 정민이 조용히 말합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습니다. 동수는 급히 일어나려다 비틀거립니다. 정민이 다가와 동수의 팔을 잡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민의 손이 따뜻합니다. 동수는 정민을 바라봅니다. 가까이서 보니 순애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눈매가, 입매가, 얼굴 윤곽이 똑같습니다. 정민아.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동수의 팔을 놓고 어머니 비석 앞에 국화를 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요. 정민이 비석에 대고 말합니다. 동수는 그 옆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바람만 지나갑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이 메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정민은 여전히 비석을 바라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다 벌었다며. 동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동수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복잡합니다.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무언가 더 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정민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우릴 버렸는지,
왜 연락도 안 하는지 밤마다 궁금했어요. 동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실에서 울고 계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정민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머니가 덜 외로우셨을 텐데.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힘드셨을 거야.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아버지도 힘드셨을까? 동수는 정민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민은 손을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지난 일주일, 매일 회사 앞에 계신 거 봤어요. 정민이 말합니다. 동수는 놀랍니다. 알고 있었니? 네, 다 봤어요.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계속 기다리시는 거. 정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도 진심이구나. 동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고맙다. 정민아. 이렇게라도 봐줘서. 정민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힘들어요. 솔직히요. 정민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다시 비석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함께.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비석 위에 반지가 반짝입니다. 아버지, 그 반지. 정민이 반지를 봅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가져왔어. 가져가세요. 뭐? 어머니는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마음으로요. 정민이 반지를 집어 동수에게 건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지세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습니다. 손가락에 낍니다. 여전히 딱 맞습니다. 고맙다. 정민아. 순애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동수와 정민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말없이 걷습니다.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시간표를 봅니다. 다음 버스까지 40분 남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동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요. 저기 식당이 보이네. 같이 먹을래? 동수가 가리킵니다. 작은 국밥집입니다. 정민은 시계를 봅니다. 망설입니다. 동수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시간은 괜찮아요. 정민이 대답합니다. 동수는 안도합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옵니다. 뭘 드릴까요? 국밥 2개 주세요. 동수가 주문합니다. 아주머니가 들어갑니다.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동수는 물을 마십니다. 정민도 물을 마십니다. 정민아. 네. 지금 뭐하니? 일은 택배 일 말고 택배 일만 해요. 다른 건 안 해요. 힘들지 않니? 매일. 익숙해요. 몇 년 했으니까요. 짧은 대답입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동수는 초조합니다. 정민은 창밖을 봅니다. 저기, 혹시 꿈 같은 거 있니? 동수가 묻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립니다. 동수를 봅니다. 꿈이요? 응.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가고 싶은 곳이라든가 정민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러다 작게 웃습니다. 예전엔 있었어요. 뭔데? 대학 가고 싶었어요. 공부 계속하고 싶었고요. 동수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갔어? 정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압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괜찮아요. 정민이 끊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택배 일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동수는 알 수 있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걸. 국밥이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듭니다. 동수는 정민을 힐끗 봅니다. 정민은 국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조용히 먹습니다. 맛있니? 동수가 묻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동수도 먹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정민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됩니다. 정민아, 혹시? 동수가 말을 꺼냅니다. 정민이 동수를 봅니다.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니? 정민의 손이 멈춥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제 걱정만 하셨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정민아, 너 혼자 남으면 외롭겠다.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런 말씀만. 동수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얘기는 안 하셨니? 하셨어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아버지 한 번만 만나라. 그분도 외로우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닦지도 않습니다. 정민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강하셨어요. 저 앞에서는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제가 없을 때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힐끗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정민은 동수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동수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늙고 지친 아버지의 모습을, 후회와 슬픔으로 무너지는 아버지를. 아버지. 정민이 조용히 부릅니다. 동수는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입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어머니가 슬퍼하실 거예요. 동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하다. 내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국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먹습니다. 식당 안에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립니다. 밥을 다 먹습니다. 동수가 계산대로 갑니다. 정민이 따라 일어납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다. 내가 낼게. 동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밖에 못 해주잖니. 제발.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동수가 계산합니다. 식당을 나옵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추우니? 동수가 묻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으로 걷습니다. 나란히 걷습니다. 동수는 정민을 힐끗 봅니다. 정민은 앞을 봅니다. 정민아.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동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민은 잠시 생각합니다. 동수는 긴장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민이 대답합니다. 동수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또 침묵입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편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정민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정민은 버스에 오릅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동수를 봅니다. 동수도 정민을 봅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정민이 작게 손을 듭니다. 동수도 손을 듭니다. 크게 흔듭니다. 버스가 멀어집니다. 동수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자. 동수는 반대편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버스가 옵니다. 동수는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정민과 함께한 시간을. 순애야,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아. 고마워. 동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텅 빈 집이지만 오늘은 덜 외롭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요. 동수는 탁자에 앉습니다. 메모지를 꺼냅니다. 적습니다. 오늘 정민이와 밥 먹음. 다음 천천히 기다리기. 메모를 적고 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동수는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별이 보입니다. 정민아, 기다릴게. 내가 마음 열 때까지. 동수는 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순애도 저 별 중 하나일까요? 동수는 집안을 쓸고 있습니다. 요즘 동수는 매일 청소를 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닦고 정리합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술병도 없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정민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짧은 문자입니다. 잘 지내세요? 응,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동수에게는 소중합니다. 정민이 자신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초인종이 울립니다. 동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문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정민이 서 있습니다.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정민아, 동수가 반갑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민도 작게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동수가 문을 활짝 엽니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배송 중이라서요.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정민이 상자를 내밉니다. 작은 상자입니다. 동수는 상자를 받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동수는 상자를 엽니다. 안에 작은 상자가 또 있습니다. 벨벳 천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동수는 천을 풉니다. 은색 반지가 나옵니다. 동수가 묘지에 두고 온 그 반지입니다. 손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이건 어머니 묘에 두고 가셨잖아요. 가져왔어요. 정민이 말합니다. 동수는 반지를 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난 어머니께 드리려고. 어머니는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지세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동수는 반지를 줍니다. 꼭 줍니다. 고맙다. 정민아, 상자 안에 편지도 있어요. 정민이 말합니다. 동수는 상자를 다시 봅니다. 작은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정민이 시계를 봅니다. 급한 듯합니다. 저 가봐야 해요. 배송이 많아서요. 잠깐만. 차라도. 동수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젓습니다. 다음에요. 약속해요. 정민이 웃습니다. 예전보다 밝은 표정입니다. 동수도 웃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무리하지 말고. 네. 또 연락드릴게요. 정민이 돌아섭니다. 손을 흔듭니다. 동수도 손을 흔듭니다. 크게 계속 흔듭니다. 트럭이 멀어집니다. 동수는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탁자에 앉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반지를 꺼냅니다. 손가락에 낍니다. 여전히 딱 맞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지를 펼칩니다. 정민의 글씨입니다.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럽습니다. 순애의 글씨와 비슷합니다. 동수는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어머니 묘에 두고 가셨지만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셨을 거예요. 동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봤을 때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릴 버렸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편지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동수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묘지에서 아버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죠. 혼자 견디다 무너지셨던 거죠.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아버지도 피해자셨던 거죠. 어머니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동수는 소리 내어 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완전히는 아닐지 몰라도 조금씩 용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는 편지를 내려다봅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을 보세요.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정민 드림. 동수는 한참을 웁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는 것 같습니다. 동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상자에 넣습니다. 반지와 함께 그리고 서랍에 넣습니다. 가장 안쪽 서랍에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에 동수는 일어납니다.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순애야, 정민이가 날 용서했어. 동수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좋은 아들로 키워줘서, 착한 아이로 키워줘서. 바람이 붑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입니다. 순애의 대답 같습니다. 동수는 미소 짓습니다. 동수는 벽장을 엽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펼칩니다. 가족 사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정민이 태어났을 때 사진. 동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빈 페이지입니다. 정민이가 4살 때 이후로 비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채워야겠구나. 동수는 중얼거립니다. 정민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사진을. 동수는 앨범을 덮습니다. 다시 벽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정민이 용서해준 날이니까요. 동수는 음식을 만들며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민이 오면 뭘 해줄까?
자장면? 정민이 좋아했던 자장면? 아니면 직접 만든 찌개? 동수는 웃습니다. 요리하면서 웃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하는 게 집안의 음식 냄새가 퍼집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온기입니다. 가족의 온기입니다. 동수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집니다. 반짝입니다. 햇살의 반짝입니다. 이 반지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입니다. 정민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동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계속 요리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2달 후, 토요일 오후, 동수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청소를 다시 하고 이불을 널고 식탁을 닦습니다. 오늘 정민이 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동수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좋아. 동수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고기도 사고 채소도 샀습니다. 그리고 중국집 전단지를 챙겼습니다. 자장면을 시킬 생각입니다. 정민이 어릴 때 좋아하던 자장면을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동수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엽니다. 정민이 서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어서 와. 동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정민도 웃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어서 들어와. 정민이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집안을 둘러봅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달라졌어요. 그렇지? 요즘 부지런히 청소하거든. 동수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정민은 과일 바구니를 내밉니다. 이거 드세요. 고맙다. 내가 사온 거니? 네. 과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앉아라. 편하게 앉아. 정민이 소파에 앉습니다. 동수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동수가 묻습니다. 정민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자장면 괜찮을까요? 동수의 눈이 커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자장면? 너 기억하니? 어렴풋이요. 어릴 때 자주 먹었던 것 같아서요. 동수는 웃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좋아했지. 면발 후루룩 먹으면서 깔깔 웃던 거. 정민도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그럼 자장면 먹자. 동수는 전화기를 듭니다. 중국집에 전화합니다. 자장면 2개를 주문합니다. 곧 온답니다. 30분 걸린대. 그동안 차 마실래? 네. 동수는 부엌으로 갑니다. 차를 끓입니다. 정민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봅니다. 가족 사진들입니다. 자신의 어린 모습도 보입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생겼었구나. 정민이 중얼거립니다. 동수가 차를 들고 나옵니다. 응, 넌 정말 귀여웠어.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겼지. 동수가 차를 건넵니다. 정민은 차를 받아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아버지, 물어봐도 돼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뭐든 물어봐. 떠나셨을 때 정말 힘드셨죠? 동수는 잠시 멈춥니다. 무거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동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밤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거든. 아빠 어디가? 언제 와? 그렇게 묻는 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 정민은 차를 내려놓습니다. 동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동수가 고백합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돌아가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부끄러웠어. 무능한 아버지라는 게. 정민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동수는 고개를 듭니다. 정민을 봅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비 걱정에 혼자 끙끙 앓았어요. 어머니한테 말 못하고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아버지 닮았구나. 동수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안하다, 정민아. 그런 걸 물려줘서. 아니요. 정민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자장면이 왔습니다. 동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납니다. 문을 열고 자장면을 받습니다. 계산을 하고 들어옵니다. 자, 먹자. 동수가 그릇을 내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정민은 자장면을 봅니다.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래, 요즘 안 먹었어? 바빠서요.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럼 안 되지. 제대로 먹어야지. 동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민은 웃습니다. 걱정해 주시니까 좋네요. 두 사람은 자장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민이 면을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합니다. 이 맛이에요. 정민이 중얼거립니다. 뭐가? 어릴 때 이 맛이었던 것 같아요. 동수는 뭉클합니다. 정민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행복했던 그때를. 그래, 우린 자주 여기서 시켜 먹었지. 내가 좋아했거든. 두 사람은 말없이 자장면을 먹습니다. 그러다 정민이 웃습니다. 뭐가 웃겨? 아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제가 보조개 있었다고. 응. 어머니도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웃을 때마다 아빠 보조개 똑같이 나온다고. 동수도 웃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가족의 웃음입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동수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정민이 말립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손님인데. 아니요. 가족이잖아요. 정민의 말에 동수는 멈춥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고맙다, 정민아. 정민이 설거지를 합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순애가 설거지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민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민이 손을 닦습니다. 그때 동수의 손을 봅니다. 손가락에 낀 은색 반지를. 아버지, 그 반지 계속 끼고 계시네요. 동수는 손을 봅니다. 반지가 반짝입니다. 응, 내가 돌려준 거. 매일 끼고 있어. 정민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머니도 매일 만지셨어요. 그 반지. 동수는 고개를 듭니다. 정민을 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면서요. 언젠간 돌아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민도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순애야. 정말 미안해. 동수는 중얼거립니다. 정민이 동수의 손을 잡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입니다. 정민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요. 두 사람은 울고 웃습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6개월 후, 봄. 벚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동수는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요즘 동수는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텃밭도 돌보고 집도 청소합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정민과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납니다. 때로는 정민이 찾아오고 때로는 동수가 정민의 집으로 갑니다. 정민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수는 정민의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싸갑니다. 혼자 살면 제대로 안 먹잖니. 정민은 웃으며 받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정민의 생일입니다. 동수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정민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도 샀습니다. 초도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 정민이 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를 맡습니다. 미역국 냄새다. 정민이 웃습니다. 밝은 웃음입니다. 동수도 웃습니다. 그럼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 생일인데. 정민은 뭉클합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나물들. 정성이 가득합니다. 이거 다 만드셨어요? 응.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고마워요. 정말. 정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동수가 미역국을 떠줍니다. 많이 먹어.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네. 정민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눈을 감습니다. 무언가 떠올리는 듯합니다. 어머니 미역국 맛이에요. 동수는 미소 짓습니다. 순애한테 배웠거든. 옛날에 내 생일마다 꼭 이렇게 끓여줬지. 기억나요. 조금. 정민이 중얼거립니다. 동수는 행복합니다. 정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식사를 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동수는 정민을 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요즘 잘 지내니? 네. 일도 괜찮고요. 아버지 반찬 덕분에 잘 먹고 있고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요. 걱정 마세요. 식사를 마칩니다. 동수가 케이크를 가져옵니다. 초를 꽂습니다. 불을 붙입니다. 자, 소원 빌어. 정민은 케이크를 봅니다. 초 불을 바라봅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불을 붓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정민이 웃습니다. 동수도 웃습니다. 케이크를 자릅니다. 함께 먹습니다. 정민아. 네. 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동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정민에게 건넵니다. 정민은 상자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정민은 상자를 엽니다. 안에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손목 시계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민에게 이제는 내 시간이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받아줄래? 매일 차고 다녔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정민은 시계를 손목에 찹니다. 딱 맞습니다. 동수는 미소 짓습니다. 잘 어울리네. 우리 아들 멋있어. 정민은 시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수를 봅니다. 진지한 표정입니다. 아버지,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정민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동수에게 건넵니다. 두껍습니다. 이건 뭐니? 열어보세요. 동수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수는 서류를 꺼냅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동수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제가 작은 집 하나 샀어요. 투룸이에요. 정민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사실래요? 동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민아, 이걸 어떻게 6개월 동안 모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도 있었고요. 대출도 조금 받았고요. 정민도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 사시는 거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웠고요. 동수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일어나 정민을 안습니다. 꼭 안습니다. 고맙다. 정민아, 정말 고맙다. 정민도 동수를 안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입니다. 진짜 가족의 포옹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포옹을 풀고 두 사람은 안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언제 이사해? 동수가 묻습니다. 정민은 웃습니다. 다음 주요. 짐은 별로 없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정민이 시계를 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 차례예요. 뭐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내 차례라고.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고맙다. 정민아, 앞으로 제가 자주 밥 해드릴게요. 같이 살면 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좋아. 정말 좋아. 두 사람은 창밖을 봅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순애야, 봤니? 우리 잘 살게. 동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늘을 봅니다. 순애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산책 가실래요? 정민이 묻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같이. 두 사람은 일어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문을 엽니다. 밖은 환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동수와 정민은 나란히 걷습니다. 벚꽃길을 걷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걷습니다. 20년 만에 함께 걷습니다. 동수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집니다. 반짝입니다. 햇살에 반짝입니다. 정민은 손목에 시계를 봅니다. 째깍거립니다. 새로운 시간이 흐릅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정민의 말에 동수는 멈춥니다. 정민을 봅니다. 정민도 동수를 봅니다. 나도 사랑한다, 정민아.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집니다. 먼 하늘 어딘가에서 순애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남자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그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내일이 있습니다. 동수는 생각합니다. 2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20년을 함께할 수 있다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정민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길 잘했다고.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두 사람은 계속 걷습니다.
봄날의 햇살 속을, 벚꽃 향기 속을 함께 걷습니다.